3.3절 웹 프로젝트 준비. 한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책도 함께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클립스를 띄우시고요. 자, 웹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그렇죠. 이름은 웹03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타겟 런타임을 지정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설치한 톰캣 서버는 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 취소할게요. 여러분 취소하지 말고 있어요. 환경 설정에 여기에 서버의 런타임에 제가 두 개를 등록했어요. 아파치 7.0과 아파치 8.0 이렇게 두 개를 등록했습니다. 그냥 아파치 7.0 그러니까 요 목록이 요게 그대로 여기 나타납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여기 보면 웹03 이 웹03이라는 프로젝트는 톰캣 7.0 서버에서 돌아가게 할 거냐 톰캣 8.0 서버에서 돌아가게 할 거냐 여러분이 뭘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개발 툴에서 제공해주는 옵션이 약간 달라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블릿 스펙은 얼마를 거냐 3.0을 기반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은 디폴트 7.0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하고 사실상은 웹03만 집어넣고 그냥 다음 눌러도 됩니다. 좋아요.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 그리고 다음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자, 여기 컨텍스트 루트가 바로 뭐냐면 얘가 바로 웹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웹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하면 여러분 책은 몇 페이지? 여러분이 책은 114페이지. 페이지는 약간 여러분이 이게 교정이 되면서 페이지 수가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보세요. 보시면 그림 3.19 보면 거기 나와 있죠.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그 뭐 127.0.0.1 9999 이렇게 호스트 이름 다음에 슬래시 웹03 바로 이 컨텍스트 루트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웹 애플리케이션 이름입니다. 그리고 웹 콘텐츠는 여러분 이 개발하는 동안 HTML이나 JSP, 이미지 파일,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놓아둘 폴더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 web.xml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체크하세요. 저 web.xml이 바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설명하는 파일입니다. 설정하는 파일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피니쉬를 하시면 됩니다. 피니쉬를 하시면 이렇게 웹03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게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로 보면 웹03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오리지널 원래 폴더 구조로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당연히 빌드는 뭡니까? 여러분이 자바 소스를 작성하게 되면 그걸 자동으로 컴파일하죠. 자동으로 컴파일하면서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그 클래스 파일들이 떨어질 폴더죠. 클래시스 폴더 밑에 클래스 파일들이 놓여지는 거죠. 만약 패키지라면 패키지 폴더가 클래시스 밑에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클래스 파일이 놓여집니다. 당연히 소스는 뭡니까? 그렇죠. 자바 소스 파일 두는 거고 여기 웹 콘텐츠 폴더 얘가 바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JSP 이미지 파일들 이런 것들 웹 콘텐츠를 놓아두는 폴더입니다. 그다음 메타 INF는 여러분 신경 쓰지만 이 폴더는 없어도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웹-INF 반드시 소문자가 아니라 반드시 대문자가 됩니다. 대문자로 된 이 폴더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 폴더 안에 뭐가 있느냐? 아주 중요한 파일인 web.xml 파일이 있어요. 여러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위저드 화면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오리지널 소스를 보고 싶으면 여기 이 소스 탭을 선택하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웹03이라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돼서 뭔가 설정 정보를 여기에 놓아두는 파일입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lib라는 폴더는 라이브러리 파일이 놓여지는 폴더입니다. 여러분이 외부에 다른 개발자가 만든 자바 클래스를 쓰고 싶으면 보통 그 클래스들이 자르라는 jar 즉 자르라는 파일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자르 파일을 여기 두고 그리고 그 자르 파일 안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조하는 외부 클래스 라이브러리들을 놓아두는 폴더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웹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했습니다.
3.4절 서블릿 만들기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서블릿이라는 이 자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전에 패키지를 먼저 설정할게요. 소스 폴더. 여기 내비게이터에서 하지 말고 우리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로 갑시다. 여기 가서 자바 리소스 여기 폴더에 소스 있죠. 자, 여기에 대고 패키지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패키지 이름을 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레슨 03 서블리츠 이렇게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자, 패키지가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인사하는, 그리고 늘 프로그램의 시작은 뭡니까? 헬로우 아닙니까? 시작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클래스를. 자, 여기 대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바 클래스를 생성하세요. 클래스 이름 뭐라고요? 헬로 월드. 자, 이렇게 만들기 바랍니다. 자, 이 자바 클래스가 서블릿 컨테이너, 즉 톰캣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으려면 그냥 만들면 안 되고요.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야 돼요. 어떤 규칙이냐? 자바 x.서블릿 인터페이스라는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야 돼요. 즉 서블릿이라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지만이, 자,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얘가 어느 패키지죠? 자바X 서블릿 패키지죠. 이 서블릿이라는 이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야지만이 우린 이 클래스를 톰캣을 통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서블릿 인터페이스 이 규칙에 따라서 만든 클래스만이 바로 서블릿 클래스라는 거죠. 서블릿이라고 부를 수 있는 클래스가 되는 거죠. 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는 것은 이 인터페이스에 선된 메소드를 다 정의한다는 것이죠. 자, 마우스를 갖다 대고 add unimplemented method, 즉 구현되지 않은 메소드 있는데 추가할까요? yes, 추가해 주세요. 자,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그죠? 메소드 몇 개 있죠? destroy라는 이름을 가진 메소드, getSublit config, getSublit info, init 서비스. 자, 주로 이렇게 할게요. 순서로 좀 할게요. 요 init 서비스 요걸 제가 위쪽으로 좀 뺄게요. 위쪽으로 좀 뺄게요. 아이고, 그렇죠. 이렇게 init 서비스 destroy, getSublit config, getSublit info 요렇게 하겠습니다. 이 5개의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야 돼요. 자, 이 메소드가 언제 호출되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out.println 해가지고 여기다가 호출되면 메소드 이름을 출력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nit라는 메소드가 호출되었다면 여기 출력하게끔. 자,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또 컨트롤 V. 당장은 호출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컨트롤 V. 자, 컨트롤 V. 여기에 서비스 메소드 이렇게, 그렇죠. 얘도 또한 destroy 메소드, 얘도 똑같죠. 얘도 getSublit config, getSublit info. 좋아요. 이렇게 해서 만약 이 메소드가 호출된다면 이렇게 system.out.println에서 그 서버 콘솔 창에 출력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서블릿 인터페이스 이렇게 딱 구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밑에 조금 내려보면 보세요. getSublit config는 서블릿 config 객체를 리턴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널로 리턴하죠. 자, 이게 뭐냐면 init 메소드가 호출될 때 그때 그 파라미터로 넘겨받은 이 값을 인스턴스 변수에 보관해 두라는 거예요. 서블릿 config 이렇게 인스턴스 변수에 보관해 두세요. this.config 인스턴스 변수에 이 config 파라미터 값을 보관했다가 이 메소드를 누군가 호출하면, 누가 호출합니까 이거? 이 메소드 호출하는 건 톰캣이에요. 이 서블릿 컨테이너가 이 메소드로 호출하면 바로 아까 그 보관된 그 객체를 던져주자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getSublit info라는 것은 이 서블릿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톰캣이 호출하는 메소드인데 여러분이 그냥 넘겨줘요. 그냥 헬로 월드라는 서블릿이다, 헬로 월드 서블릿이다, 간단히 정보 던져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블릿 규칙에 따라서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면 이 클래스는 톰캣 서버, 즉 서블릿 컨테이너가 호출할 수 있는 자바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좋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 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제가 3.4.2절에다가 javax.서블릿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책에 있는 내용을 읽는 건 읽는 거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메소드는 여러분이 호출하는 게 아니라 톰캣 서버가 호출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init는 이 톰캣 서버가 이 클래스의 이 메소드를 호출하려면 객체를 형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톰캣 서버가 최초로 헬로 월드 이 클래스에 대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 그때 한마디로 그죠. 일을 시키기 전에 야, 너 지금 너한테 일 시키려고 그러니까 너 지금 준비할 거 있으면 준비해 라는 의미로 얘를 처음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 메소드 호출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라는 메소드는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그 다음부터 이거죠. 톰캣 서버가 야 헬로 월드 너 빨리 서비스해 너 빨리 서비스해 너 빨리 서비스해 라고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이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톰캣 서버가. 자, 디스트로이는 이름에서 벌써 직감할 수 있어요. 톰캣 서버를 종료할 때 또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뭐 내릴 때 스탑 시킬 때 그때 톰캣 서버가 야 서블릿 헬로 월드 서블릿 나 지금 너 객체를 날리려고 그러거든. 객체를 이제 삭제하려고 그러는데 너 혹시 마무리 작업할 거 있으면 즉 네가 준비했던 리소스가 있다면 그 리소스를 좀 회전시켜줘. 그런 작업 마무리 작업 좀 해봐. 그런 의미에서 톰캣 서버가 얘를 호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init라는 메소드 안에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 그렇죠. 어떤 이 헬로 월드가 서비스하는데 필요한 그런 자원을 준비하는 그런 명령을 여기 작성하고요. 디스트로이는 그 서비스하는 동안 필요했던 준비했던 자원들이 있을 거니까 그걸 해제하는 코드를 여기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 두 개의 메소드가 애매한데 요 두 개의 메소드는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톰캣 서버가 내부 관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톰캣 서버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관리자가 어떤 서블릿에 대한 정보를 설정한다거나 아니면 서블릿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톰캣 서버가 이 호출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이 get 서블릿 컴퓨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A라는 서블릿에서 B라는 서블릿, 다른 서블릿에 어떤 정보를 추출하고 싶을 때 얘를 또 사용하기도 하죠. 자, 주로 일단 관리하는 차원에서 호출한다는 거. 따라서 당장 여러분이 이게 호출되는 걸 확인할 길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당장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확인하려면 이제 서블릿을 만들었으니까 이 서블릿을 톰캣 서버에게 등록을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죠. 알려주지 않으면 톰캣 서버는 얘가 있는지 없는지 그조차도 몰라요. 자, 요거 서블릿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톰캣 서버가 이 서블릿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치를 하려면 웹 콘텐츠 밑에 웹-inf 밑에 웹.xml 열고요. 여기다가 바로 서블릿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겁니다. 태그는 서블릿이라는 태그가 있고 여기 서블릿 정보를 설정한 태그고요. 그리고 이 태그 아래에 서브 태그로서 서블릿 이름을 닉네임이죠. 닉네임 헬로 닉네임 설정한 태그가 있고요. 그리고 서블릿 클래스 어떤 클래스냐 이때 클래스 이름 적을 때 헬로 월드 이것만 클래스 이름만 적어서는 안 돼요. 패키지 이름까지 같이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레슨 03 서블릿 밑에 헬로 월드 아하 요 뒤에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파일 이름처럼 뒤에 확장자명 적는 분 계신데 그러지 마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이 이름은 뭐 닉네임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적으면 돼요. 중간에 공백 들어가도 되고요. 자, 일단 먼저 서블릿을 먼저 뭐 합니까? 서블릿을 그렇죠. 서블릿을 먼저 정의하는 거죠. 서블릿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서블릿을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블릿을 언제 실행하는지 서블릿과 URL을 연결해야 됩니다. 매핑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URL에서 도대체 어떻게 주소를 줘야지만이 이 서블릿을 실행할 수 있냐 이거죠. 자, 이렇게 줘요. 서블릿 매핑 여기에 자 어떤 서블릿? 서블릿 이름을 먼저 줘요.
위에서 정의한 이름을 그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이름을 그대로 여기에 주면 되고요. 이 서블릿은 언제 실행한다? URL 패턴. 어떨까요? 슬래시 헬로. 이때 슬래시로 시작해야 됩니다. 슬래시. 슬래시가 뭐냐면 이 웹03 어플리케이션, 즉 애플리케이션 루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애플리케이션 루트 다음에 헬로란 이름을 주면 실행할 수 있다. 아니 강사님, 헬로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야 됩니까? 아니야. 달라도 돼. 달라도 된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일부러. 오케이 헬로 이렇게 할게요. 마음의 그 이건 마음 여러분 마음대로 적으면 돼요. 자, 저장했습니까? 끝났어요. 항상 서블릿을 만들면 여러분이 만든 서블릿을 등록하고 정의하고 그 서블릿을 언제 실행할 수 있는지 URL과 URL에 연결하는 이 정보를 항상 여러분이 작성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뭐 하죠? 이 헬로 서블릿을 이제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헬로 서블릿을 실행하려면 우리가 전에 했던 것처럼 톰캣 서버에 지금 웹03을 등록해야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add and remove. 기존에 웹0이 있는데 지우고요. 웹03을 넣으세요. finish 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이 서버를 스타트 합니다. 스타트 했더니만 자, 위아래 한번 스크롤해요. 특별한 에러 없죠? 정상적으로 서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브라우저를 띄워서 확인하면 되겠죠. 브라우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브라우저를 띄웠으면 주소를 http 현재 로컬호스트잖아요. 그죠? 현재 여러분 PC 사는 거니까 로컬호스트 또는 127.0.0.1 이렇게 해야 됩니다. 로컬호스트 하고 슬래시 그 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웹 프로젝트를 만들 때 줬던 컨텍스트 루트 있죠. 우리 그거 웹 03이라 했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이름과 같게 했잖아요. 바로 저게 바로 웹 애플리케이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주는 게 바로 그 여러분이 실행하고자 하는 서블릿의 URL. 즉 뭡니까? 이거지 이거. 오케이 요게 서블릿 URL이죠. 요걸 그대로 여기 주는 거예요. 좋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줬으면 여러분이 여기서 엔터를 치는 순간 웹 브라우저는 여러분의 그 톰캣 서버에게 요청을 전달할 것이고 톰캣 서버는 바로 그 헬로 월드라는 서블릿의 그 5개 메소드 중에서 어떤 메소드를 호출하겠죠. 어떤 메소드가 어떤 순서대로 호출되는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호출할 것이고 그리고 결과를 리턴하겠죠. 엔터 쳐볼까요? 예, 좋아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았어요. 아까 전에 그 시스템 좀 프린트 에러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웹 브라우저로 출력한 게 아니라 서버를 실행하는 콘솔 창에 출력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바로 여기 있네. 이거 바로 볼게요. 이거 바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거 보세요. i90 서비스 봐요. 처음에 i90 호출하네요. 그렇죠. 헬로월드 객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헬로월드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 초기화하기 위해서 i90를 호출하고 누가? 톰캣 서버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라고 서비스를 호출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올려서 리프레시 한번 해볼까요? 리프레시. 자, 그 다음부터는 i90가 호출이 안 돼요. 그냥 리프레시. 왜냐면 한번 헬로월드의 이 클래스에 대해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서비스만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강사님, 디스트로이 언제 호출합니까? 제가 뭐랬죠? 디스트로이는 톰캣 서버를 종료하거나 또는 언제? 웹 어플리케이션만 스탑할 때. 근데 현재 이클립스에서 톰캣을 실행할 때는 톰캣 서버를 종료할 수는 있어도 그 어플리케이션만 얘만 스탑할 수는 없어요. 얘만 스탑은 안 돼요. 안 되지,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서버를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스탑. 자, 콘솔 창 잘 보세요. 봐요. 자, 종료한다라고 뭐 꿍충꿍 되면서 중간에 뭡니까? 디스트로이라는 문구가 출력됐죠. 즉 디스트로이라는 뭐 메소드가 호출됐다는 거죠. 이제 알겠죠? 인스턴스가 최초로 만들어질 때 i90 호출하고 누가? 톰캣 서버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서비스를 호출하고
마지막으로 톰캣 서버가 종료되거나 웹 애플리케이션이 스탑될 때 그때 디스트로이를 호출한다. 우리는 이 세 개의 메소드가 바로 서블릿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메소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블릿을 실행까지 해봤고요. 자, 이 구동 절차에 대한 내용은 또 여러분 못합니까? 바로 3.4.6절 서블릿 구동 절차, 여기에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7에 웰컴 파일스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웰컴 파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웹.xml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웰컴 파일 리스트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톰캣 서버에 요청할 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서블릿인지 아니면 어느 HTML인지 명시를 해야 되는데, 명시하지 않고 폴더까지, 디렉토리 명까지만 이름을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그 폴더에서 먼저 index.html을 찾아보고, 없으면 얘를 찾고, 그래도 없으면 얘를 찾고, 순서를 찾고 6개 파일 모두 없으면 그때는 해당되는 파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에러를 띄운다는 거죠. 자, 볼까요? 백문의 불여 실행.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이 웹 03까지 뒤에 뭐 이거 웹 03만 딱 줄게요. 엔터 쳐볼게요. 봐. 아, 참, 서버를 참 내가 중개구나. 쏘리. 서버를 다시 스타트 시켜서, 예, 정상적 실행했습니다. 다시 보세요. 웹 03 엔터 칠게요. 뭐라 그럽니까? 404, 한마디로 요청한 리소스 is not available. 아, 지금 클라이언트님, 제가 찾아봤는데 웹 03이라는 그런 리소스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자원을 명시해 주세요. 이런 뜻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떡합니까? 톰캣 서버가 이 웹 03 밑에, 즉 어플리케이션 루트 밑에 이 여기에 정의된 순서대로 파일을 찾아요. 자, 한번 찾는지 안 찾는지 확인할게요. 지금 얘가 이 웹 콘텐츠, 이게 바로 웹 어플리케이션 루트 폴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한번 HTML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index.html. 그렇죠. 여기에 뭐 요건 내비두고 적게요. h1. 오라, 시작 페이지, 환영하는 페이지. 이걸 바르고 보니까 웰컴 파일이라 그래요. 웰컴 파일. 저장. 됐습니까? 다시 가서. 자,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명시할게요. index.html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랬죠? 웰컴 파일은 여러분이 이걸 명시하지 않고, 자, 웹 공사까지 이렇게 폴더명까지만 주더라도 똑같이 나오죠. 그죠? 똑같이 나와요. 바로 여러분이 여기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설정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자, 무조건 뒤에 확장자가 웰컴 파일은 무조건 index.html 얘만 찾는다. 이렇게 htm 얘만 찾는다고 합시다. 그럼 서버를 요 웹.xml을 항상 바꾸면 여러분 서버를 리스타트 해줘야 돼요. 다시 리스타트 할게요. 다시 브라우저를 띄워서 이거 다시 리프레시 해볼게요. 파일 못 찾잖아. 못 찾아. 왜? 여러분 웰컴 파일에 index.html만 찾으라 했거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줘야죠. 이왕이면 한 개가 아니라, 자, 보통 어떤 개발자들은 뒤에 L자를 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먼저 그 폴더에 index.html 파일이 있으면 얘를 읽어서 웹브라우저에 던져주고, 만약에 없으면 이 파일을 찾아서 읽어서 던져주고, 그래도 없으면 404 에러를 보내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웰컴 파일 리스트라는 거. 다시 한번 저장하고, 서버도 리스타트하고, 그 다음 여기서 아까 에러 떴는데 우리가 이제 명시했죠. 웰컴 파일 목록으로 index.html을 찾으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리프레시 정상적으로 나오죠. 자, 순서는 어떻게 한다? 위에서 선언된 순서대로 찾는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3.4절에 관련된 설명은 끝났습니다.